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원구성에서 최혜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그리고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방송통신정책,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 언론학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두고 참치잡이 원양어선 위에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유기를 포함해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번 바뀌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양 교섭단체,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치 상황에 국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각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걱정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이 요청합니다. 방송사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에 요청합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 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2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해봅시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가 국민의 것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장 긴급 회견문을 지금 들으셨고요. 자, 다음 순서로 언론인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들께서는 현재 앉아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질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론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소리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좀 어제 좀 여야 간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내용인 건지 아니면 좀 반응은 또 어떻게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어제도 역시 이 문제와 18일, 25일 본회의 소집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전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그런 갈등들을 보면서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교섭단체 간 교섭이 안 되고 계속 이견만 양산되고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잠시. 이견이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오마이뉴스 이승현입니다. 네, 그 방송법뿐만이 아니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송법만 이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추후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뭐 이런 이제 합의체 구성을 요구를 하신다든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협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법이든지. 그런데 이미 과거 21대를 거치면서 교섭단체 논의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서 또 안 되는 법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죠. 그 중에서도 방송법은 너무나 오래된 현안이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선임, 또 그 탄핵, 사퇴, 그래서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까지를 포함해서 7번이나 교체된, 사실 이게 민주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방송법에 대해서 특히 해보자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게 되면 다른 것들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포함해서, 방통위원장이 3년 임기 아닙니까? 그런데 13개월 동안 7번이나 바뀌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이거는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악순환이 그치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위기감은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사회적 합의는 절박한 문제부터, 또 서로 양보라도 해가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방송법이 지금 가장 긴박하고 갈등이 계속 양산되어 온 법이기 때문에 방송법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TV조선. 네. 네, TV조선 장세희 기자입니다. 그 야당한테 탄핵소추 논의 중단하라고 요청을 좀 하셨는데요. 이 배경이 좀 궁금하고, 범국민 협의체에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다룰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 제시한 안을 여야가 안 받을 경우에 본회의 18일과 25일은 열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탄핵소추 논의를 중단을 하려면 이런 과정이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또 야당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뭔가 탄핵 논의를 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야당의 요청과 정부 여당의 요청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띄어서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한꺼번에 패키지 딜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하냐? 안 받아들여지면 글쎄 국민이 어떻게 볼까요? 그 뭐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저도 정말 고심하고 오늘 전직 국회의장님들도 뵙고, 또 종교계 인사분들도 뵈고, 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회 여러 어른들, 이런 원로들을 뵈면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다들 같이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갈등의 고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그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일 텐데 이렇게 역량이 없는 거냐, 이런 거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정말 무겁게 드리는 것이고, 무겁게 드리는 제안의 무게를 야당도 정부 여당도 그렇게 같이 고려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자님, 본회의 일정에 대한 질문도 같이 본회의 일정. 이거 일단 18일은 지금 안건이 이 방송법하고 사도광산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오늘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한 최소한 일주일은 그 답변을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18일은 본회의를 잡을 안건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 봐서 25일은 또 다른 안건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동안 상임위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 수용을 해서 제가 제시한 2달 동안 논의에 들어가면 이건 안건을 올리지 않을 테고 만약에 이게 다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국회의장이 판단을 해 나갈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JTBC 이승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거부권 말씀을 하셔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될 필요성도 제기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혹시 향후에 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거부권 얘기라든지 또는 어쨌든 개원식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참석 요청을 직접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재헌절 경축사를 하면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뵙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물론 개헌 논의가 중심이 될 텐데 그것과 별개로 만나게 되면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나자고 하는 제안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출구를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받고요. 오늘 회견을 정리할까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실 이게 방송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부터 대통령 거부권까지 되게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이제 방송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서 있었다고 의장님께서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검사 탄핵과 야당 전 대표 추가 기소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갈등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게 다 걱정이죠. 그런 게 아주 우리 사회 첨예한 갈등의 아주 주요한 요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이 문제를 다 풀 방법은 없고 풀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서부터 풀면 풀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듭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방송법은 합의할 수 있는 소지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온 적이 있고 근데 그런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지 못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갈등하는 여야 또 정부 여당이 다 같이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거기에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못 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신뢰가 전혀 토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교섭도 안 되는 건데 그런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방송법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 발씩 양보하고 하면 해법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송법 현안을 가지고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검사 탄핵과 추가 기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검사 탄핵은 법사위에서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넘겨져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를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